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327호 제3면 기사입니다. 경기도 장애인 복지종합지원센터 제1차 누림 컨퍼런스 개최. 경기도 장애인 복지종합지원센터 2하 누림센터는 오는 3월 31일 2022년 제1차 누림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경기도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와 공동으로 주최주관하며 누림센터 유튜브 채널 누림튜브로 실시간 생중계될 예정이다. 누림 컨퍼런스는 장애인 복지 환경 진단과 경기도 장애인 복지 방향성 모색을 위해 2021년 시작되었으며 앞으로도 경기도 장애인 복지 미래를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2022년 한차 누림 컨퍼런스는 지역사회 내 장애인 건강 서비스 지속 확대를 위한 보건의료 복지 연계 방안을 주제로 진행된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등 장애인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 연속성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확산됨에 따라 지역사회 자원 연계와 전달 체계 구축에 대한 이슈를 논의하고 보건의료 복지의 협력 방안을 통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개최된다. 또한 이번 컨퍼런스는 의료계, 복지계, 학계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성숙한 발전과 성장을 위한 방향에 대한 토론이 진행된다. 먼저 임재영 경기도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센터장이 지역사회 내 장애인 건강서비스 지속 확대를 위한 보건복지 연계 필요성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유창근 팀장, 파주 연세송내과 이 지역사회 기반의 장애인 주치의 제도 운영과 한계점을 장지훈 부장, 안산의료복지사회적 협동조합, 이 의료복지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한 보건의료 서비스 지역사회 모델 구축에 대해 발제를 할 예정이다. 종합토론에서는 장애 유형별, 생애주기별 지역사회 기반 건강관리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눈다. 이정주 경기도 장애인 복지종합지원센터 센터장이 좌장을 맡고 강연자인 임재영 경기도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센터장이 소아중증장애 건강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유기적 연결 방안을 주제로 토론에 참여한다. 또한 유희정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발달장애 중심 건강서비스 지원 연계를 위한 구축 방안 및 기대점을, 신은경 단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지역사회 기반 보건의료 복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2022년 제1차 누림 컨퍼런스는 오는 3월 31일 목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누림센터 유튜브 채널 누림튜브를 통해 누구나 시청할 수 있으며 컨퍼런스 신청 및 자료집 관련 문의는 누림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 교육청, 특수학교의 예술놀이 도구 지원. 경기도 교육청, 교육감 이재정, 은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강원 과 협력해 오는 14일부터 장애 학생 표현력을 기르도록 돕는 호기심 예술상자를 도내 특수학교에 보급한다. 이 예술상자는 학생이 감각 중심 놀이를 통해 상상과 표현 방법을 높이도록 돕는 예술교육 도구로 전문 예술가가 직접 제작한 것이다. 양 기관은 예술상자를 2종으로 나눠 유치원, 초등학교 학생이 빛과 그림자로 놀이를 하는 별별놀이와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이 고무줄과 막대 등을 이용해 감각으로 표현하는 총총 그림을 이달 동안 특수학교에 보급한다. 또 양 기관은 오는 4월에 특수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예술놀이 도구를 활용하는 수업을 위한 온라인 연수를 운영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김선혜 특수교육과장은 이번 예술상자 지원은 장애 유형과 상관없이 장애 학생이 예술놀이를 통해 감각으로 표현하는 활동을 돕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 상상력과 표현력을 기르는 프로그램을 계속 마련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다양한 채널로 중소기업 마케팅 돕는다. 장애인 기업 우선 선발. 경기도와 경기도 주식회사는 올해 중소기업 제품의 유통 판로 다변화와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2022년 경기도 중소기업 마케팅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기술과 품질은 우수하나 판로 개척 홍보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몰, 인플루언서 마케팅, 커뮤니티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홍보 마케팅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사업 대상은 도내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으로 올해 총 3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400여 개 기업을 선정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오픈마켓, 11번가 옥션 지마켓 쿠팡 등 경기도 주식회사 쇼핑몰,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종합몰, NS몰 CJ 온스타일 등 기타, 카카오메이커스 카카오톡 스토어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로의 입점을 지원한다. 또한 월간 정기 기획전과 특가 행사 등에 참여할 수 있으며 배너 노출, 스토리 광고 등 홍보에 필요한 제반 활동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웹드라마 PPL 등 홍보 콘텐츠 연계 마케팅, SNS 인플루언서 연계 판로 지원, 지역 커뮤니티, 맘카페 등 연계 판로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마케팅 프로그램을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서 등 필수 서류를 갖춰 오는 22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 주식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또는 서류심사 및 선정위원회를 통해 지원 필요성, 제품 경쟁력 및 신뢰성, 사업성, 기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여성 장애인 기업, 사회적 기업 등은 선발 시 우대한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주식회사 홈페이지 www.kgsbrand.com 또는 이지비즈 www.e그비아이즈.or.kr를 참고하면 된다. 인권위,
지적장애인의 의사능력을 이유로 한 상해보험 가입 불허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송도환 이하 인권위는 2021년 9월 23일 지적장애인의 의사능력을 이유로 한 상해보험 가입 불허를 차별행위로 판단하고 보험회사 대표이사 이하 피진정인과 금융감독원장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한 바 있다. 보험회사 대표이사에게 진정인이 가입하려 했던 상해보험에 대하여 청약 절차를 진행하여 인수할 것과 발달장애, 지적장애 포함 가 있는 피보험자의 의사능력을 이유로 상해보험 가입을 불허하는 관행을 개선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금융감독원장에게 피보험자의 의사능력을 이유로 상해보험 가입을 불허하는 보험회사의 관행이 개선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과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보험회사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였다.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자녀인 진정인은 보험회사 이하 피진정회사의 피해자의 치아보험 가입을 신청했다. 그러나 피진정회사는 피해자가 낮은 인지능력을 가지고 있고 의사능력이 없어 법적으로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없다며 보험 가입을 거절하였다. 이에 진정인은 피진정회사의 이와 같은 행위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상해보험 가입 시 피해자의 의사능력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부한 피진정회사의 행위에 대해 아래와 같은 이유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7조를 위반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상법에 따르면 상해보험은 반드시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 다른 사람의 장애를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계약이 유효하다는 판례가 있는 점 2014 78 선고 2013나 43,800아 판결. 이 사건의 보험 약관도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경우에만 계약의 무효를 규정하고 있고 상해를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는 경우에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은 없는 점, 지적장애인인 피해자가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보험 상품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적 물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진정인이 피해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점, 상해보험에서는 생명보험에서와 같은 보험 살해 또는 도덕적 해이의 위험이 없거나 낮은 점, 이 사건 보험은 피보험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점 등. 이에 피진정인과 금융감독원장은 인권위 권고에 따라 아래와 같은 조치를 이행하고 그 내용을 회신하였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가입을 신청했던 상해보험의 인수를 결정하고 인수기준 개선 및 신규 업무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장애인의 보험 가입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회신하였다. 금융감독원장은 보험회사의 상해보험 인수 업무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상해보험 인수 업무의 관리 강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험회사 및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발송하였다고 회신하였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2022년 1월 19일 피진정인과 금융감독원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인권위는 앞으로도 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 가입 차별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2022 베이징 동계 패럴림픽 대회 7일차 주요 결과. 2022 베이징 동계 패럴림픽 대회 7일차인 3월 11일 금 대한민국 선수단은 알파인 스키, 바이애슬론, 스노보드, 아이스하키에서 열전을 펼쳤다. 가장 먼저 중국 인칭 국립알파인스키 센터에서 열린 여자 알파인스키 대회전 시각에는 동계 패럴림픽에 첫 출전한 최연소 국가대표 최사라, 서울장애인스키협회가 경기에 나섰다. 최사라는 합계 2분 15초 24, 한 차 1분 6초 71, 두 차 1분 8초 53로 15명 중 11위를 기록하며 내일 같은 곳에서 열리는 회전 경기에 나설 예정이다. 장자커우 국립 바이애슬론 센터에서는 남자 바이애슬론 인디비주얼 12.5km 자식 신의현, 원유민이 동반 출전했다. 신의현, 창성건설, 은 사격에서 20발, 2.5km당 5발, 중 2발을 놓치며 최종 42분 50초 6으로 20명 중 8위에 자리했다. 원유민, 창성건설, 은 52분 11초 8로 19위에 머물렀다. 장자커우 겐팅 스노파크에서 마지막 경기가 열린 스노보드에는 남자부 뱅크드 슬라롬의 이충민 박수혁, 상지장의 슬래시 SBR, 과 이재혁, 하지장의 슬래시 SB12, 이 출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농부 스노보더로 불리우는 이충민, 충북장애인 체육회, 은 최종 1분 13초 65로 17명 중 12위에 올라 자신의 첫 동계 패럴림픽 역사를 써나갔다. 2018 평창 대회에서 22위를 했던 박수혁, 경기도 장애인 체육회, 은 14위, 1분 16초 90로 뛰어 올랐다. 비장애인 스노보더 출신 이재혁은 1분 14초 39로 25명 중 16위로 마쳤으나 다음 대회를 기약하며 환하게 웃었다. 베이징 국립실내체육관에서 펼쳐진 아이스하키 준결승전에서는 레전드 한민수 감독이 이끄는 우리나라가 강호 캐나다에 0대11로 완패했다. 대표팀은 3, 4위 결정전에서 지난 평창 대회에 이어 다시 한 번 동메달에 도전한다. 대회 8일차인 3월 12일 토에는 여자 알파인 스키 회전 시각에 최사라가, 남자 크로스컨트리 스키 미들 10km 자식에 신의현 정재석이 나선다. 아이스하키는 중국과 동메달 결정전을 치른다.